안녕하세요, 고산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축구, 그 다음에 뭐 축구 얘기가 대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하고 미식축구에도 이런 이제 사실 골프하고 미식축구 외에 지금은 거의 웬만한 이제 스포츠에는 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책에서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고 하는 제 책에서 축구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른 스포츠 얘기를 하려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 중에 어쨌든 가장 이제 사람들이 훨씬 시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라는 게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프라고 하든지 미식축구는 이제 시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는 스포츠라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편하게 이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시스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도 잠깐 이제 축구 얘기 말미쯤에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축구는 지금 앞에 이제 제가 야구하고 농구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야구하고 농구는 미국 미국 중심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스포츠죠. 야구는 특히 농구는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하면, 야구는 조금 이제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계 야구 대회를 하면 나오는 나라가 아시아권하고 미국하고 쿠바 이런 정도고, 다른 유럽 쪽 나라들은 별로 참여를 안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야구가 그렇게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다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종목이고, 특히 미국 쪽에 더 관심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야구에 대한 그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 연구나 이런 것도 미국 중심이겠죠. 농구는 전 세계가 하긴 하지만 이 역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고 미국이 제일 잘하니까 이것도 이제 미국 쪽에서 주로 개발이 되고 하고 있는데, 축구는 특이하게 축구는 미국이 잘 못합니다. 미국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유럽이 이제 전통적인 강호라고 할 수 있고 하다 보니 축구에 관련된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접목된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거는 주로 유럽 쪽에서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 그쪽이 시장이 크니까. 사실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건 현재 단계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일정 정도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까지의 인공지능이 그런 뭔가 퍼포먼스를 낼 정도로 뭐가 서비스라든지 시스템 개발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하고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없으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성과가 뭐가 나와서 그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면 그럼 국가에서 해야죠. 세금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장 어떤 사기업에서 뭔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있다는 거고, 사실 스포츠 분야가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하고 뭔가 이 인공지능 쪽에 많은 그런 연구가 되고 있는 건 그만큼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고 거기서 좀 좋은 성적을 내거나 그러면 굉장히 수익적인 면이 크게 이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가 가능한 거죠. 축구가 유럽 쪽에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에 관련된 인공지능 그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면 주로 이제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기업들도 그런 유럽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사실은 이제 앞에 야구, 농구도 다 비슷한, 카메라를 경기장에 설치하고 그 카메라가 어쨌든 그 이미지를 인식해서 거기서 움직임을 가지고 정보를 얻어내고, 그다음에 사람 몸에다 이제 일정 어떤 기기를 부착해서 그 사람이 뛰는 동안이라든지 이럴 때 그 사람의 몸 신체 상태나 이런 거를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뭔가 선수도 그렇고 코치진 감독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게 이제 TV도 중계됐을 때 TV를 보는 그런 이제 시청자들한테 CG로 굉장히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똑같은 패턴으로 사실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다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 특히 프로스포츠 팀에서는 이게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데 초창기 때, 제가 전 영상에서 이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얘기 못했구나. 사실 초창기 때 이거는 누가 먼저 이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쓰게 되면, 이제 지금은 거의 누구나 쓰게 되는 거죠. 안 쓰는 사람이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전기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전기라는 걸 먼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쓰면 전기라는 걸 먼저 쓰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경쟁력인 거죠. 다른 사람들 그때 석탄 떼고 막 이럴 때.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야, 전기 쓰는 게 되게 편하고 좋대라고 해서 다 같이 쓰면 그때부터는 전기 쓰는 게 경쟁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쓰면 이제 그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쓰게 되는. 지금 인터넷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다들 뭐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먼저 뛰어들어서 인터넷 쪽에 사업을 하고 인터넷을 먼저 받아들이고 하는 회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이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인터넷을 쓰고 있고 모두 다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인터넷을 쓴다는 게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쓸 수가 없는 게, 안 쓰면 거기서 퇴보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퇴보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써봐야 이제 이게 기본인 거예요. 안 쓰면 퇴보.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된 겁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어느 분야,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분야에서 먼저 하는 분들은 그 경쟁력을 사실 올곧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이라든지 미래지향성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다음에 거기서 주는 그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경쟁력까지 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걸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거 분야를 초창기에 접목하는 분은. 근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하면 이제 인터넷처럼 모든 사람이 다 인공지능을 편하게 쓰고 이런 세상이 되면 이제 인공지능은 당연한 거예요. 더 이상 안 쓰면 퇴보된 사람인 거고. 그런 세상이 저는 올 거다라고 해서 지금 빨리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뭔가 새로운 분야에 계신 분들, 특히 뭐 이미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하는 분야보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 쪽에 계신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는 얘기를 뭐 여러 번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구 얘기하다 그러고 하는데 축구도 비슷하게 이제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축구 얘기하면서 꼭 축구뿐 아니고 다른 야구나 뭐 농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축구 분야 하면서 이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그 얘기를 썼는데, 뭐냐면 스포츠 도박이에요. 이제 스포츠 도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인공지능으로 분석해가지고, 그렇듯 하잖아요. 분석해서 두 팀이 경쟁했을 때 어느 팀이 이길 확률이 몇 %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거의 저직률이 100% 넘는다. 이런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스포츠 도박, 이거냐면 스포츠 쪽에 스포츠 도박이 이제 합법화된 나라들도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스포츠 도박이네요. 공인된.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돈이 크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팀이 그동안 경기하고 그다음에 선수 오늘 이렇게 한 거 보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길 확률이 이쪽이 몇 %야 이렇게 알려주면 그거 하는데 큰 돈 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고 싶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다 사람이, 그러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다 긁어다가 인공지능한테 알려줘야 얘가 정확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과연 그 회사가 다 긁어서 알 수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건 혹시 다 긁어서 할 수 있나? 현재 기술로?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네가 이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주장하는 그 스포츠 도박,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그런 회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영화 얘기할 때도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이 영화가 흥행할 거냐 그렇지 않냐를 시나리오를 딱 보고 이제 판별해내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미국 내에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라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투자했다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그동안은 이게 영화가 과연 될까 안 될까를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소비자들 일부한테 조사한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얘기는 아마 영화 쪽 가서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렇게 뭔가 이게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해주는 게 나오면 사실은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도, 그것도 이제 굉장히 헐리우드 영화 자체가 시장이 크니까 그런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서 뭔가 그게
흥행된다, 흥행되지 않는다를 탁하는 그런 게 지금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포츠 도박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회사들이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으로 한다고 하니까 솔깃하잖아요. 또 더 뭔가 진짜 정확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안에 들어가는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정보를 다 긁어다 이 회사가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한번, 뭐 조금 더 일반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정확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도박에 대한 그런 뭐 기사도 사실 축구와 관련돼서 좀 있었고요. 그런 회사들이 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골프 쪽에는 이제 스마트폰의 아예 앱처럼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일종의 캐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그 골프 어시스턴트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치면서 캐디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앱을 켜면 이 스마트폰에 사실 되게 센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어떻게 딱 보여주면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쳐야 되고, 왜냐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지금에서 이 사람 보고 어떻게 치라고 이제 코디처럼 코치를 해주는 거죠. 약간 그런 앱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골프 인구가 그 수요가 된다고 본 거죠. 일정 정도로 캐디 가격 내는 것보다 이게 싸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근데 그 뒤로 이거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은 것 같지만, 하여간 인공지능 기술로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지금 나와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미식축구에서도 그 앞에 농구, 야구, 뭐 그다음에 축구하고 비슷하게 경기장에 이제 카메라를 달고 선수들한테 그런 일정 기기를 달아서 선수들의 상황을 측정하고 하는, 그게 다 적용이 되고 있어서 지금 뭐 거의 모든 뭐 인기 있는 프로 스포츠에는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서 활용이 다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얘기를 좀 더 줄이고요. 다음에는 또 더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분야 얘기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